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월요일 순서죠. 주식 천왕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는 월요일에 뵙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주말에 뭘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오늘은 또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가셨어요? 예. 교회 가시면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분들께서 따로 하시는 기도가 있나요? 너무 이제 수익률이 너무 좋으시니까 정말 이게 수익률이 뭐가 좋아요?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다 어디서요? 종교가 예.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네. 이런 이제 그 불특정 다수를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융하면 아무래도 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사리 사욕이나 이제 뭔가를 좀 챙기려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그럼요. 사회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앙 같은 거 좀 믿으면 그래도 사람이 공생하면서 네.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이제 뭐 회개하죠. 네. 그죠? 어제도 회개하신 건가요? 예, 회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또 기도하면서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달의 거래일이었죠. 오늘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시장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이달의 첫 거래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엇갈렸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결국 7포인트의 증가로 19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포인트의 하락으로 49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수급 구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증가됐는데 장 막판에 매수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매수 규모 2,700억 원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서 오늘 장을 마무리되었습니다. 기관은 2,000억 원 가까이 매도했고 개인은 66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 올랐습니다. 현대차 역시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흐름 원활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0.9% 상승했고 현대모비스만이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LG화학과 함께 한국전력, 또 KB금융과 LG전자, NHN 등이 각각 상승했는데요. NHN은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4% 가까운 급등으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IT 업종입니다. 1.3%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 전기가스와 통신, 제조, 기계 등이 그 뒤를 이었고 모두 1% 이내의 상승률로 마감됐습니다. 중국 경기지표 호조 소식에 운수창고,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상승 탄력이 대부분 크지는 않았지만 빨간불을 켜고 상승세로 마무리된 업종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광물 업종이 오늘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주, 음식료품, 섬유의복, 증권, 은행, 금융업종 모두 줄줄이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이틀간에 걸쳐서 일부 금융주가 반등에 성공했었는데 오늘은 그 흐름을 달리한 모습으로 정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금요일 종가 대비 20전이 하락한 1,082원 70전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해서 1,082원 20전까지 반등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 호조를 보이면서 유로와 호주 달러 등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인 반면에 원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전 장중에 반등한 것은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대한 반응으로 은행권의 달러 매수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역외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로 환율 반등폭이 축소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60전이 상승한 1,083원 10전에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네, 12월 3일 장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보니까 우선 수급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지난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계속 매수세를 이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외인이 매수세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서 장이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폭 확대가 늘어났죠. 오늘은 또 네. 그 기관의 매도폭 확대랑 외인의 이제 매수세 확대 이런 수급 구도의 분석을 좀 해주시죠. 어떤 네. 의미를 또 지니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개인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네. 됐네요.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네. 하면 잘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일째 샀다 팔았다 하는데 기관은 네네. 뚜렷한 뭐 매수세는 없고 오늘까지 보면 한 2,700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나쁘진 않고 기관 쪽이 지금 계속 들어오다가 네. 기간이 한 2, 3주 정도 계속 들어와 있었네요. 네네. 보니까 한 1조가 조금 넘었었는데 잠깐요. 키워드릴게요. 네. 예. 1조 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를 보세요. 지금 수급 주체 지금은 뚜렷한 수급 주체가 어디냐면 연기금 네. 보이죠. 네. 우리 월급 타면 국민연금 내는 거. 네. 쭉 보이시죠? 여기서 꾸준하게 들어올 거예요. 오늘 뭐 1, 2주 만에. 이건 뭘 말하냐면 네.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4대 연기금으로서 세계에 이제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뭐 네. 아침마다 그 정강래 씨가 그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운영이나 그런 쪽으로는 접근을 못하고 위탁 같은 걸 주고 자산운용 쪽이나 펀드 쪽에다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가 성장률 한 3, 4%에다가 경제 성장률 3, 4%에서 한 네. 7% 이상이 되면 아마 좋은 수익이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네네. 또 거기에서 또 뭐 한정된 종목 안에서 유동성도 또 같이 겸비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아마 우리나라가 2030년 5년 안에 통일을 점치는 이제 세계 경제 분석가들이 점치나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 날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지금 많이 경제 성장이 안 좋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 네. 중국에서 뭐 중국이 자기보다 못한 나라를 흡수해서 힘들게 얻고 갈 일은 만무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런 분야에서 보면은 앞으로 지금 개성공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게 앞으로 그 우리나라 산업에 IT나 통일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또 우리 통일되면 우리 자녀들 좋잖아요. 군대 안 가고. 네, 여러 그렇긴 가지로 하죠. 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제 희생전상이 생기겠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나. 왜냐하면 연기금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다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네. 뭐 브릭스나 뭐 인디아 네. 펀드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연기금이 지금 수급 주체로 나서고 있지 않나.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뚜렷하게 뭐 5천억이나 뭐 1, 2주 연속 뚜렷한 매수세는 없잖아요. 네. 그걸 감안을 하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 절벽 그 가지고 이렇게 상하원에서 오바마 네. 쪽에서 뭐 가이트는 재무장관으로 빠르게 진전을 한다 안 한다 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자 12월 오늘 첫째 주 월요일이고 네. 아무래도 그 12월 효과 산타 랠리나 뭐 11월이면 뭐 많이 받잖아요. 정기 그럼요. 예금 뭐 적금 뭐 여러 가지 기타 네. 그리고 1월 달이면 뭐 보너스도 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12월 산타 랠리하고 제너럴 그 랠리라고 1월 효과라고 있어요. 네. 증시에. 그것을 반영한다면 이 추세라면 우리가 대선 이제 19월이 있으니까 그 추세라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이슈 하나가 있었잖아요. 뭐 북한이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미사일을 좋은 쏜다. 소식은 아니었는데요. 예, 하도 많이 쏜다고 하니까 뭐 시장에서 크게 알겠습니다.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는 들어오지는 네, 않았지만 테마주로는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증시에는 예. 크게 영향을 미치지 테마주 그 1, 않았- 2천 원짜리 봐요. 해봤자 뭐 개인들이 누가 샀겠어요. 그 1, 2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개민 네. 투자자들이 하죠. 그러면은 증시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지수가 올랐잖아 오히려 8포인트. 네, 그렇죠. 1940으로 마감했으니까. 네. 큰 악재라고 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도 너무 많이 대중에게 네. 알려져 있는 것은 악재가 음.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갑자기 음. 나를 톡 건드렸을 때는 상당히 네. 놀라거든요. 근데 보이는 나 너 건드린다 하고 딱 건드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효과라는 게 적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됩니다. 효과를 이제 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네. 오늘의 장 주요 포인트를 같이 짚어봤는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천왕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은 60% 보유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비중은 20%, 매수가는 4,5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니텍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4,55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30% 보유하고 계시고 첫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비중은 30%고요.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 매수가는 8,000원에서 8,270원, 목표가는 12,600원, 손절가는 7,40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리홈입니다. 비중은 역시 30%고요. 매수가는 2,200원에서 2,300원, 목표가는 1차 2,450원, 2차는 2,950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하셨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KCS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홀딩하고 있는 종목으로 비중은 20%였는데 어제 1차 목표가 4,000원을 도달하면서 비중이 20%에서 10%를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는 3,100원에서 3,200원, 목표가는 2차 5,000원, 손절가는 종가 대비 마이너스 5%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 BNG스틸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엑토지소프트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노만손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1,700원,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우리 ETI로 매수가는 5,300원, 단기 목표는 5,700원, 중기 목표는 7,000원,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먼저 현금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K전자입니다. 비중 역시 30%고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 이녹스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목표가는 2만 4,000원,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7만 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 8,000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풍산은 비중 50%고요. 매수가는 33,800원 이하,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12월 첫 주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식천왕님의 그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다산 네트워크스 종목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신규 편입된 종목 이닉텍이 있죠.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20%로 비중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없습니다. 좀 쪼개서 네. 더 좋은 것 좀 살려고요. 아니 굳이 이제 현금 비중을 더 적게 줄이시고 이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이 전문가분들의 비법을 다 따라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이런 부분이 말 있죠.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네. 누가 했던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네, 그런 말 있죠. 맞죠. 어느 상황 주머니에 네. 우리 앵커님도 주머니에 좀 돈이 있어야 사람이 어디 가나 힘이 나고 그러지. 지갑에 달랑 이렇게 빈 지갑 네. 일명 그 부동산 거지라고 들어보셨죠? 지분 열채 있는데 현금에 한 푼도 없는 사람. 이렇게 남한테 네.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자산은 많다고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네. 참 짜증나죠. 현금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당연하죠. 아무래도. 내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네. 남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뭔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뭔가는 많은데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사람을 누가 부자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신종어가 탄생했는데 네. 항상 현금은 다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안 했지만 네. 작년에 재작년이나 뭐 연평도 사건, 폭격기 사건 나면 네. 지수가 엄청 모든 게 다 빠르죠. 한가예요. 네.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럴 때 현금이 있어야 사는데 그때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현금이라는 거 왜 필요하냐? 무슨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이 필요하잖아. 그럼요. 그게 주식 시장에서 마냥 올라가고 한다면은 내가 100% 가지고 있을 필요 뭐가 없어요. 네. 그게 주식이라는 것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낫겠죠? 아무리 그럼요. 좋아도 100%다 넣는 것보다. 비상 대책 그런 걸로 갖고 계신다. 예, 비상금 가지고 있어야죠, 당연히. 집에 엄마 아빠가 돈 한 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얘가 갑자기 아팠을 때. 예, 그거랑 똑같아요. 이해 가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 확 와닿는데요. 지갑에 돈 좀 있죠? 네, 현금 예, 항상 예, 가지고 지갑에 돈 있죠. 없으면 어떻게 집에 가시나요? 비상금이 있어야 되니까요.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돈은 비중의 문제지만 그래도 뭐 50%를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40% 정도면 이제 오늘 종목 하나 네. 가지고 나왔으니까 40% 아니에요. 근데 한 50% 정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항상 유지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네. 나머지 비중은 확 넣으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돈을 버는 거지.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막 100% 넣어주고 하면은 네. 무슨 뭐 주식이 돈 찍어내는 뭐 기계도 아니고 누가 올리겠습니까? 하나의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네. 앵커님의 좀 이해를 돕고 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돈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야 무슨 주식이냐 막 사버리잖아. 네네. 그러고 보면은 좀 있다 보면 더 좋은 주식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항상 올인은 확실할 때 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결국은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는 길이네요. 그러니까 돼지도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돼지 잡아먹을 때. 아니 돼지 어떻게 해서 잡아먹어요? 돼지는 그냥 죽여서 잡아먹죠. 아니 키워서 잡아먹잖아. 아, 다 클 때까지. 예, 예. 네. 그러니까 외인들도 기관들도 인간들 다 그 돼지처럼 배부르게 만들어서 그때 다 잡아먹는 거라고요. 금융시장. 너무 잔인한 비유. 금융시장은 학벌도, 기술도, 성별도, 직급도, 뭐 권력도 다 소용이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만이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 그게 자본주의. 무섭습니다. 무섭죠. 네. 주식에서 패가 망신한 분 안 보셔서 그러고 막 얼마나 많은데. 네, 말로만 들었지 예. 제 주변에서 집담보대출, 집담보대출하고 집 무서운- 날리고, 네. 그다음 어떻게 돼요? 가정 파탄되고, 그다음 어디 가야 돼요? 저기 추운데 다리 가야죠. 예.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금융의 돈은 그래서 항상 차갑게 만져야 돼요. 네, 냉정하고. 그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이 무겁게 이 종목 근데 얘기를 우리 하게 되네요. 내경제 TV의 그 주식 찬양을 통하면 네. 살 수 있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예, 될 다 수 배고프고 있다. 푼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주죠. 네. 예. 오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천왕님만 믿고 이제 네. 보실 텐데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지 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산 네트워크스 보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을 이제 추천하고 있는데 뭐 네. 사실 테마주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은 되게 싫거든요. 네. 뭐 김범령의 뭐 그대 이름은 바람 뭐 우리는 바람은 싫어하고 사람이 네. 뭔가를 남겨야죠. 바람 그럼요.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자꾸 오늘 발음이 꼬이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러나. 입이 아직 얼어 네, 있어서. 저평가에다가 네. 그리고 우리 그 LTE마 네.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 중계기 리피터나 네. 장비 같은 효과를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4G나 VoIP, 화상통신, 네. 영상통신 지금 계속하고 스마트폰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겠죠. 네, 성장세가 아직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 LTE망에서 제일 먼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저평가에다가 탄탄한 경영진 그리고 깨끗한 회사 그 경영 노하우 조직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뽑아봤는데 네. 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하면 저가 지금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다름이 없잖아요. 급등주는 아닌데 네.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서서히 모아서 그리고 내년에 사업년도 분기가 네. 92일 정도 돼요. 분기는 네. 45일 정도고 그러면 내년에 한 2월 정도쯤 발표를 할 거예요. 네. 올해 분기 1, 2, 3, 4분기 좀 네. 뭐 높낮이는 있지만 내년 분기 쪽 가면은 내년 올해 2012년 분기가 네. 총 결산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또 그렇게 결산이 나와 있고 네. 예. 아직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얘기가 들려지는데 다른 이 주가 흐름에 따른 가격 전략도 그대로 갖고 가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가격 전략은 기존대로 유지할게요. 뭐 네. 보니까 4,000원에서 4,500원에서 네. 뭐 차트를 잠깐 보시겠지만 네.
딱 보시면 봅시다. 네. 보이시죠? 네네. 선 하나 그어버립시다. 님이라는 글자에 그 점만 할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남이 돼버리죠. 네. 예, 딱 이제 보십시오. 예. 오늘 비유가 너무 시적이신 것 같아요. 예, 원래 인생은 예술이니까요. 네. 보십시오. 뭐 딱딱하게 살 필요 있어요. 그 패배자들이나 딱딱하게 말. 보십시오. 네. 2003년부터 상장을 했네요, 앵커님. 네네. 그죠? 항상 4,000원만 오면은 그냥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하네요. 예. 지금 보이시죠? 바로 그때네요. 예.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투자를 해야 돼요. 걱정 없는 투자. 사놓고 매일같이 걱정하면서 다우지수 혼자 관리하고 다우지수 관리하신 분들은 월가로 보내드려야 돼. 아셨죠? 이런 주식을 하면서 네. 좋은 회사, 돈 많고 일단 네, 기업적 분석. 예,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핫한 월급 날 줘야 수가 되고 있죠. 그렇죠. 회사가 기술력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 사장이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CEO 분석까지 그렇죠. 완벽해야 그리고 된다는 기술이 말씀이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이어야 되고 성장성이 있느냐. 너무 입체적인 분석이다 이건. 예. 모든 조건을 다 이제 충족하고 그렇죠. 있는 안 기업. 갈래야 안 갈 수밖에 없는 네. 종목. 이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예,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잡고 예. 계신 거죠. 네, 두 번째 종목도 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새로 신규 편입된 종목인데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미텍이죠. 그럼요. 예.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이죠. 없이는 살수 스마트 없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시네. 앞으로 그 자동차가 이제 하이브리드도 넘어가고 네. TV도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그야말로 스마트 예, 혁명입니다. 모니터도 CRT에서 LCD로 넘어가고 네. LED로 넘어가고 이제 핸드폰도 3G에서 4G로 넘어가고 네.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코스피에서 살아남는 종목이 IT 쪽이에요. 아시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기. 오늘 또 강세를 보였죠. 예, 그렇죠. 왜 살아남냐면 기존에 옛날에는 이제 서로 단방향 네. 이 업종들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뭐 수직 구조였잖아요. 모든 게 네, 네. 사회가.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탄생을 하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페이스북 때문에 그 중동이나 아랍 쪽이 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개방의 맞습니다. 물결이 중국도 네.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고 이거 하나 찍으면 외국 가도 찍으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거든. 네.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는 좀 수직 구조나 권위적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나눠가지 않으면 네. 서로 이뤄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정말 수평적인 관계가 그렇죠. 예. 돼버린 거죠. 서로가 내가 하나 주고 줘야만 같이 네. 갈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준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은 네. IT 기업. 그 중에 스마트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거 다 죽습니다. 네. 아날로그는 싹 죽고 모든 산업은 다 죽어요. 지금 코스닥에 다 죽은 기업들이 IT하고 스마트 세상을 쫓아오지 못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 세상을 먼저 보고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야 되는데 네. 일부 이제 전문가라는 직업이 업종을 분석함에 앞서서 네. 시대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트렌드.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술적이야, 기본적이야, 뭐 아무나 분석하지 마. 네. 시대를 읽는다는 거. 주식을 한다는 것은 항상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미래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직업인데 앞으로는 스마트 세상과 관련된 기업. 네. 그 부분에서 이니텍이 그 한 자리에서 이제 이니텍이 있는데 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나요? 글쎄요. 이니텍이 혹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뱅킹 해보셨어요? 그럼요. 결제도 하죠. 예, 오케이. 핸드폰 거기에 공인 정보 보안 인증서가 암호화, 있죠. 데이터베이스, 네. 이제 암호화 같은 거, 정보 보안이나 이제 시그널 같은 거 네. 변환한 거예요. 암호 같은 거, 네, 데이터베이스 보안 쪽하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걸로 결제하는데 네. 이게 내 카드가 노출이 돼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중요한 이뤄되고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이니텍이면 코스닥 종목 아닙니까? 딱 얼핏 듣기에 네. 그냥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ACM 뭐 네트워크 근데 거기에 대주주가 BC 카드예요. 아, 이제 우리 그 카드로 막 탄탄한. 카드 막 여성분들 보면 카드 막 10장 막 5장 막 포인트도 많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세계에서 이제 BC 카드도 많고 이제 그게 네. 카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맞습니다. 카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진짜 귀찮아잖아.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BC 카드도 이제 카드가 아무래도 BC 카드가 이제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네. 스마트 쪽에 이제 인수를 해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결제하는데 그쪽에 이제 진출을 한 거죠. 회사를 네. 인수를 해서. 그래서 BC 카드가 대주주인데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네. 그죠? 기업적으로 부채도 너무 없어요. 탄탄하네요. 예, 부채도 10% 무차익 경영. 네. 얼마 좋아요. 부채도 없고 나갈 돈 없다. 유보율 많다. 또 대주주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상향 산업이고 음. 유무선 결제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그죠? 어디서나 언제 휴대가 예, 가능한 바로바로 결제해 버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 딱 오면 오죠. 아, 이 업종은 느낌이 정말 오네요. 예, 네. 우리한테
그게 대박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친숙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그게 바로 대박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니텍 실로 향후에 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향후에 하시네요. 보이죠. 그런데 이 기업적 분석 역시나 탄탄한데요. 이 주가 흐름도 있잖아요. 이 주가 흐름에 따른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봅시다. 보고 한번 네.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네. 언제 고개를 쳐들어볼지 모르죠. 무서운 종목들이에요. 지금 4,500원이네요. 네. 4,500원 한번 봅시다. 또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네. 우리가 선을 그었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크게 그어 봅시다. 우리 앵커님 잘 보이시라. 앵커님 잘 보여. 딱 두 가지죠. 네. 지우고 지웁시다. 잠깐만. 선이 중요해요. 선이 항상 기술적 분석은. 네. 잠깐만. 네. 잠깐만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네요. 잠깐만요. 선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걸로 하자고요. 네. 2003년부터 상장을 했네요. 네. 이 녀석이 이때 태어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여기서 큰 시세를 내고 네. 다시 한번 내면서 다시 한번 1,000원을 내고 다시 한번 5,000원 맞고 다시 한번 내려왔죠. 네. 그렇죠? 뭔지는 모르지만 역사는 반복한다는 생각이 들죠. 앵커님. 네. 자세는 모르지만 뭐 틀에 박혀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 주가를 부양을 하고 가격 밑으로 안 내려오고 물건값이 뭐 무구값이 아무리 싸다기도 네. 뭐 1,000원짜리가 뭐 10원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 보면 이제 항상 요 녀석은 이쪽이라는 5,000원대 저항대에서 항상 역사적으로 거쳐왔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자세히 보세요. 이거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네. 봐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네. 올라가고 있죠. 네. 예. 뭔지는 모르지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예, 올라가고 있잖아. 가격이 그럼요. 더 이상 내려오는 가격이 줄어들고 너무 있잖아요. 확연하게 예, 예. 보이네요. 이제 시세를 낼 때가 됐다. 예. 이제 포고에 5강까지 먹는다. 네, 그 제대로 시세를 시기가 내서. 왔다 이렇게 예. 딱 분석하기에 내년에 그 한번 매출 한번 제대로 당겨 본다고. 예, 우리 여기 변 사장님께서 네. 각오가 남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주목하시면 유동수 또 그 100주라고 하면 네네. 70 몇 주, 5주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작아요, 커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래 작죠.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매집이. 살 수도 없어요. 네. 함부로 들어갔다면 큰일 나죠. 예. 그러네요. 예, 매집이 끝났으니까 건들면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돈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소량으로 네네. 코스닥 막 몇억 원씩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폭 나가신 분들 있잖아. 그럼요. 예,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식 하시면서 네. 괜히 싼 거 물었다가 예, 큰일 날 수가 큰일 있네요.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시고 굉장히 눈여겨볼 종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니까 네. 사용 많이 하면 회사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카카오톡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대박 났잖아요. 대박이 났죠. 그렇죠. 계속해서 카카오톡에다가 확장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에다가 애니팡 하나 떨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났죠. 대박 났잖아요. 뭐 애니팡 뭐 게임이요 그게. 국민의 게임이 그죠? 됐죠. 그게 이제 앵커님도 딱 우리가 하면서 좀 우리가 네. 과거나 현실주의보다는 미래를 항상 볼 우리가 수 조금 있는. 미래를 먼저 한 발 앞서가야 네.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똑같이 가고 있는데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네. 진짜 한심하죠. 방송을 보면 과거를 보는 건지 우리가 미래 방송. 내경제TV는 미래 방송이다. 네, 맞습니다. 주식천왕님과 함께하니까 더 이제 앞서 나가는 기분이 예. 드는데 1등 했으니까 이 흐름을 예, 이어가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과 함께 이제 연말에 가격 좀 대한 말씀드려야죠. 아, 이니텔. 네네네. 주가의 흐름에 따른 가격을 말씀 예. 안 드렸네요. 또 죄송합니다. 너무 심취해 있으시다 보니까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에 혹시 또 부모님한테 가서 남자친구한테 가서 이 종목 사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턱 쏘십시오. 아직은 네. 아 요즘 뭐 말만 하면 다 사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아, 네. 제 입이 너무 수익률이 좋아서죠. 아니에요. 그 운이 좋아서 그러죠. 또 거기다 내 실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그럼요. 실력과 운. 보기 안 좋잖아요. 사람이 자만하는 거 막. 아닙니다. 매수가가 4천 봅시다. 네. 매수가가 이쪽 부근에서 오늘 4,540원인데 깨끗이 한번 해보고 네. 참 주식 쉬운 건데 왜 이리 사람들은 그 인생을 그 참 망칠까요? 4,540원인데 네. 이쪽 부근에서 4,550원에서 사시고 네. 목표가는 여기 있죠. 1차 목표가. 네. 단기 매물대 한번 형성해봤죠. 찔러 본 거예요. 위에 누가 있나 없나. 네. 그렇죠. 손절가는 4,3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잡으시면 네. 돼요. 예.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침착하게 좀 들어봤는데 네.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내일 전반적인 내일장 투자 전략과 함께 이제 앞으로 향후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미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미래요. 미래는 네,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죠. 그렇죠? 분명 미래는 우여곡절은 있지만 네, 이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네, 미래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봐봐요. 미래는 어떻게 됐어요? 전진했어요, 후퇴했어요? 전진했죠. 전진했죠? 네, 예. 우리의 미래는 내경제 TV도 마찬가지고 저 주식 천왕 또한 마찬가지고 미래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나아가니까. 네, 그죠? 희망을 예. 갖고. 희망을 가지면 돼요. 네, 두려움, 인간이 가장 나약한 게 뭐 때문이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렇죠? 항상 뭔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않을까. 그래서 2030년 안에 이 30년은 우리나라가 그 세계 경제 IT로서 우리나라가 IT 세계 최고 아닙니까? 대강국이 예. 될 수 있다. 그래서 2030년에 3대 강국 안에 든다고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이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정말 밝은 우리의 전망이네요. 아들 네. 딸들이 또 우리나라가 또 한 주역을 이룬다며 그럼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 2005년 안에 네. 지금 주변 국가에서 그 북한의 붕괴, 통일이요. 통일이 네.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건 금융을 떠나서 그러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일시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죠. 네. 검은 물하고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희석을 하면 처음에는 색깔이 되죠. 회색이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결국은 맑아질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아시네. 스마트 하시네. 스마트 시대라서 미래가 밝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맑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권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가 오잖아요. 복지가 온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게 복지를 잘못 썼기 때문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복지를 잘못 쓰면 일을 안 해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유럽 애들 공부 안 실업률이 하잖아요. 너무 높아지죠. 마약, 도박, 섹스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이 해요. 네네. 영국이 제일 먼저 산업혁명으로 제일 먼저 잘 나갔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면은 복지 사회가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대우를 진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경쟁이에요. 네네.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적당히 분배를 돼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이제 적당히 혼용이 돼야 되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한번 부를 축적을 하면 네.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올라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 한마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자수성가해서 공부 고시 패스하면 신분 상승이나 그게 자유자재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층 간의 그 격차가 아직도 양극화나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떨어진다. 네. 아예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신자본주의는 계급 사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서운 우리가 서민들이나 중산층을 많이 보호함으로써 금융 쪽에서 또 대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욕심 많은 사람, 탐욕으로 찬 사람, 아주 그 나쁜 사람들까지 돈 벌어줄 필요는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런 사람 돈은 우리가 가져가죠.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성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 않을까요? 네. 맑다고 이제 전망이 예. 되네요. 정말로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쉬는 사람 이민 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딱 해서 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만들자고요. 네. 우리나라만 비난하고 막 그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은 네. 그렇죠? 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의 어록인데 네. 어둠을 네. 우리가 탓할 필요 없어요. 검은 그림자들. 태양이 뜨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비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금융에서 어디든 정치든 사회든 태양이 뜨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없어지는 건데 네. 저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탓이다, 뭐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세상 모든 게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네. 나쁜 것도 내가 좋게 받아들이면 더만큼 성장되고 더 좋은 것도 나쁘게 받아들이면 좋은 것도 안 좋은 거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진리가 네. 저는 항상 진리만을 또 멋있습니다. 추구하고 있죠. 네. 오늘도 지금 이제 해가 졌지만 이제 네. 내일 또 뜰 해를 기대하면서 네. 저희가 또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천왕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리츠맵 대박 공략주 월요일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